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냈을까요? 언더 24년의 거래일도 단 하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요, 코스피가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1.4% 정도 하락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대체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까?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슈가 여전히 잔존했다. 그래서 이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 시장이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에 찬물을 쫙 하고 견뎌버리면서 다시 반락을 하게 만든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치적 이슈와 함께 부각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환율이거든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정치적 이슈나 우리 시장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미국의 우선주의만 가미가 돼서 환율이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환율의 약세를 보인 이유도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리고 25년도 당장 다음 주입니다. 1월 2일에 들어서면은 금융당국 입장에서 환율 방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까지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 설명드려 볼 테니까요, 시간 두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글로벌 증시 보면은 니케이, 상해, 뭐 대만까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 시장만 개별 이슈로 많이 밀린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제 미국 시장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원달러율은 1470원 정도에 움직이고 있네요. 자, 종합지수를 한번 본다고 하면은 오늘의 저점이 2386포인트입니다. 이 구간이 어디냐? 바로 8월 5일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었던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던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구간까지 쫙 끝까지 세력들은 밀어 제끼면서 아래꼬리 한번 달아주면서 그냥 마감한 정도다. 그리고 이거 들어 올릴 때도 다른 종목들 딱히 올린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가지고 핸들링 조금 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 발언으로 10시 20분 정도부터 시장이 한번 꺾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10시 40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명 발표, 이런 이슈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성명문에 성명문으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정치적 이슈가 부각이 된 거겠죠. 그리고 11시부터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정치적 불안 요소로 후루룩 하고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의 성명 발표가 끝나자마자 일시적으로 코스피는 반등 시도했지만 코스닥은 이미 투심이 꺾여서 재미없는 상태였고, 이런 요소들을 봤을 때 단순히 정치적 요소로 계속 누린다 라고 보는 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이슈를 빙자한 찍어 누르기, 아니면 큰손들의 물량 회수의 포석,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꺾어 놔야지만 세력들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어제 브리핑 드린 내용 중에 금융투자가 큰손들의 물량을 맡아놨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수급을 한번 둘러보면 나오겠지만 금융투자가 다시 큰손들에게 넘겨주는 작업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예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큰손 투자자가 알테오젠을 계속 매수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급등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개인들의 물량도 혼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정치적 이슈를 이용한 게 아닐까, 이런 치밀한 계획까지도 음모론적으로 엮어보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개인 내피셜이니까 너무 깊게 보지 말아주시고요. 자, 글로벌 증시 보면은 미국 시장은 짱짱합니다. 그러나 공포 지수를 보면은 여전히 미국의 투자자들도 약간은 경계하고 있어요. 야, 이거 진짜 괜찮을까? 신년 들어가서 트럼프가 뭐 기대는 하지만 혹시 시장이 리스크를 주지 않을까? 뭐 금리 진짜 인하 기조를 너무 강하게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불안감을 미국 시장도 일단은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경계감 가지고 올해 연말 마무리하고 아마 1월달 들어가서나 본래 움직임을 뭐 랠리를 만들던 아니면 뭐 눌림이 나오던 이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연말 맞아서 연말 랠리 산타랠리가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기나긴 박스권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였고, 엔캐리 트레이드 때 8월 5일날 하락 나온 거를 완벽하게 극복해내는 모습이에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엔캐리 트레이드 발 하락을 맞고 반등을 했다가 바로 또 죽었죠. 이게 차이점인데, 아마도 TV 방송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이미 7월 8월에 문서 같은 거, 그리고 뭐 수방사라고 하죠, 정치인들을 끌고 가려고 했던 예정지, 이런 것들의 청소 같은 거 다 했다고 하거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적 행동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12.3 사태에 대한 것들의 리스크 회피를 외국인들은 7월부터 하고 있었다. 그리고 NK 트레이드 터지고 반등할 때 글로벌 증시는 올라갔으나 우리 증시가 회복하지 못하고 밀린 거는 이 12월 3일에 일어날 사고를 미리 알고서
회피한 거다,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냉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누적치 보여드렸는데 지금도 정치적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은 7월 달부터 시작된 매도세에서 전혀 우리 시장 안 잡아주고 매도만 치고 있죠. 물론 삼성전자 위주로 내려치는 것도 있어요. 명분이 명확하니까요. 삼성전자가 HBM3 퀄 테스트 이것도 통과 못하고 있으니까 이 김에 삼성전자 누르면 어차피 한국 시장은 내 맘대로 주무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환율도 고환율이니까 니네 한번 죽어봐라 하고 그냥 쭉 가격 메리트를 만들고 있는 상태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이 돌아와 줘야 되는데 이 키워드가 정치 이슈와 그리고 삼성전자의 터닝, 최소한 매도세의 제한 이런 것들이 걸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도 매도세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삼성전자 매도하는 거 정도는 멈춰줘야 우리 시장의 반등 시도라도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도 오늘 나쁘지 않았고요. 뭐 중국도 홍콩도 다 무난하게 관망세 보이면서, 원래는 연말에 이렇습니다. 재미없는 장세 보이면서 갔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도 원래 재미없이 그냥 보합권에서 마무리 짓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그래도 선제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주주 양도세가 50억으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일부 물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진짜 들어오긴 했는데 그냥 시장을 이끌 정도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역시나 오늘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알테오젠만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 만에 1300억 들어왔거든요. 이게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갔다가 들어온 흔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치적 이슈로 공포감, 투심 위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보합권에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넘겨받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물량 넘겨받은 게 외국인과 금융투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금융투자 수급을 보면은 아직도 큰손 투자자가 물량 회수를 받아야 되는 물량이 상당히 남아있구나. 그러면 알테오젠이 뭐 당장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작업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도 수급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는 방향이 뭐 위든 아래든 나올 텐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정말 시장이 재미없던 거는 오늘 VI 걸린 종목이 이게 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보통 휴가 많이 가거든요. 이번에는 휴가 안 갔는데 보통 연말에 휴가에 가는 경우가 배당락 일에 많이 놀러 가거든요. 그래서 배당락 일과 그리고 하루 더 지나면 이제 연말 증시가 마감이 됩니다. 이 두 거래일에는 보통은 거래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큰 이슈 같은 것도 없습니다. 뭐 기업들도 종무식이다 뭐다 하면서 쉬는 경우도 많고 이래저래 일정 같은 거 많이 쉬거든요.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많이 없고 코스닥에서만 일부 올라가는 흐름 정도가 있어서 일단 빠지지 않으니까 뭐 올라가는 추이, 반짝이 이런 거 일어나는 시즌이라 저도 많이 쉬는데 올해는 그래도 원체 시장이 좀 뒤숭숭하고 정치적 이슈도 있고 하니까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힌트를 받는 그런 흐름 정도가 나온 건 없었다. 다만 2차전지 쪽으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자꾸 유입이 되는 거는 매매 포인트는 아니지만 혹시 저점을 찍으려는 건가? 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약간 예민하게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VI 걸린 게 요거밖에 없을 정도, 그냥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시장 그냥 관망세로 연말 보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흐름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엄청난 시세를 만든다? 그럴 것 같진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이제 표결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결과가 월요일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또 뚜껑 열어봐야 되죠.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아무래도 발언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탄핵이 돼서 이 자리를 내려놓게 되면 그 다음은 경제부 부총리가 그 권한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권한 대행의 권한 대항인 거죠. 뭐 저도 정치에 대한 거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한번 휘청휘청 거렸다가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이어졌었고 어제는 한덕수 권한 대행의 발언으로 또 시장이 휘청휘청 거렸거든요. 진짜 지겨워 죽겠네요. 지겨워 죽겠고 헌재의 이런 반응들을 보면은 어쨌든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보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장이 조금 좋은 반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뭐 그건 아직 반영이 되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수급을 보면은 나름대로 마지막에 연기금이 우리 시장을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잠깐 흔들기가 나왔다가 그래도 반등 시도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확실히 보였거든요. 요때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래저래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여기서 딱
정치 이슈가 터지자마자 이제 경제부총리 이슈로 빠지고, 그리고 야당 대표의 성명문 발표한다는 소식으로 빠지고, 그리고 이제 발표 때 무슨 얘기할지 모르잖아요. 또 혹시 폭탄 발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또 이렇게 빠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 투신 꺾였다 하고 한번 빠졌다 이제 반등 시도하는데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졌죠. 그리고 코스닥은 투시 마카로 못 올려 세웠고, 코스피는 그나마도 반등하면서 마감했다. 결국에는 오늘도 그냥 외부 요인으로 우리 시장은 휘청휘청 거렸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 그냥 종합지수 지키는 정도였다, 뭐 이 정도밖에 판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뭐 수급 엄청나게 거래량도 많았던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그거를 보여준 게 불안감이, 환율이 아침에 막 튀어오르다가 이제 이래저래 정치 이슈 끝나니까 환율이 다시 또 진정세 보이면서 그래도 1485원까지 갔다가 1470원까지 그나마도 진정세 보이면서 마감된 겁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은 환율이 조금 진정세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정치 이슈가 일부 해소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통한채, 외평채 이런 거 발행해서, 여러분 뭐 통한채, 외평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달러 인덱스는 108포인트로 어제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 환율만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달러 N은 소폭 엔화 강세로 돌아서면서 일본 증시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줬고, 또 빅스 지수도 딱히 엄청 공포스러워하진 않아요. 그냥 월가에 참여하는 시장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혹시 모를 우려감, 이런 것들에 대한 위축이 돼 있을 뿐이지 위협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을 하면서 마감해서 4만 포인트 넘어서서 마감했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소폭 내려왔어요. 4.5%까지 소폭 내려와서 이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또 바이오까지 강세 보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바이오 강세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한낱 꿈이었다. 그리고 중소형주가 강세 보였어서 또 한번 코스닥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미국 시세를 전혀 우리 시장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목이 중요한 날이었는데, 지금부터는 다른 거 아니라 25년의 일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하는 거는 주도주 찾기. 지금 당장에는 뭐 바이오가 강하고 아니면 뭐 트럼프 테마, 조선 이런 종목이 강할 수 있는데, 이제 25년 들어가는 순간 주도주가 어느 순간 급변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반도체가 막 날아갈 수도 있고, 갑자기 2차 전지가 여태까지 반영하지 않던 호재를 반영하면서 야 25년 기대되지 하면서 막 이제 출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별 수급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꼭 면밀하게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봐야 된다는 거. 다만 오늘도 제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코멘트를 많이 드렸는데, 프로그램이 들어가거나 외국인이 잡는다고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일단은 한번 확실하게 치고 올려서 안착하는 거 보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있으면 21선을 안착하는 모습까지는 보고 나서 2차전지가 바닥 잡는 것 같네요 라고 판단하자, 이렇게 얘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외화 관련해서 잠시 뒤에 설명을 해보고, 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이 어제 끝나서 이제 매도세는 확실히 큰손 투자자가 없고 오늘 매수세가 일부 들어왔죠. 근데 본격적인 매수세는 1월 2일이 되어야만 들어올 겁니다. 왜냐면 30일까지는 너무 많이 오르면 또 대주장도세 50억에 걸려요. 그래서 뭐 스마트머니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알트오젠을 뭐 45억 단위로 맞춰놨어요. 그럼 15%도 올라가 봅시다. 그럼 평가 금액이 50억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또 대주장도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못 올라가게 하면서 기준일을 맞춰서 50억이 안 되도록 누르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까지는 큰 매수세가 들어온다기보다는 적절히 물량 채워가면서 시세를 못 올라가게 좀 누르는 모습도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라서 1월 2일이 되어야 대주주 양도세가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부터 아마도 우리 시장이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방향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몇 번 쿵 누르고 2, 3일 쿵 누르고 그 다음에 막 날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바로 그냥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1월달 되면은 JP모건 스컴포러스도 이번에 1월 초반이나 약간 중순쯤에 있어서 이래저래 1월달 들어서서 야 우리 JP모건 헬스케어 참여합니다 라는 뉴스 나오면 또 그런 걸로 또 올리는 바이오들도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2차전지도 25년에는 이제 바닥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근데 수급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2차전지 얘기 잠깐 하면은 이제 ZEV 기준 25년까지가 $5,000,
26년부터는 벌금이 2만 달러예요. 이거 제가 설명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서 25년에는 미국의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법도 굉장히 이제 13% 이상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선제적으로 또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하반기에 갈수록 2차전지가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기미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정책도 지금 보면은 기존에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란 걸 이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그냥 개인 투자자가 던지는 것만 낼름낼름 받아 먹으면서 아마 쇼커버 같은 거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다만 그게 2차전지의 모멘텀으로 막 주도주로 간다?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아무리 2차전지가 반등한다고 해도 과연 지금 상태에서 반도체나 바이오보다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아니다,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확인하는 개념으로 조금 지켜보자. 일단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지켜보자라고 얘기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오늘 정치적 이슈가 맞물리는 거 아침에 설명 간단히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통화체나 뭐 매평체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일단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12월에 통화체가 5.8조 발행 계획이 있다. 전월보다 2.8조 감소. 11월 달보다도 2.8조를 감소해서 발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환율 방어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환율이 올라가는데 속수무책으로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중간에 이거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당국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스와프를 증액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거든요. 근데도 지금 막다가 1450원 뚫려가지고 올라갔는데, 아마도 다음 주에는 이제 1월에 통한체가 11.4조 발행 계획이거든요. 12월보다 5.6조, 거의 2배가량 늘려요. 그래서 확실하게 환율을 조금 개입해서 방어하겠다, 이런 모습을 외환 당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화 외평채 내년에 22년 만에 부활시킨다. 원채 깡달러 현상이 강하니까 20조 원 규모로 확실하게 개입해가지고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화안정증권, 통한채라고 부르는데요. 경기가 호황일 때는 통한채를 발행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회수하게 되고요. 경기가 불황이면 통한채를 회수함으로써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 뭔가 반대로 된 것 같지 않나요? 지금은 경기가 불황이잖아요. 그런데 통한채를 발행해요. 이게 뭐냐면 원화가 약세로 가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통한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을 회수시켜서 원화 자체의 가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통한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제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CPI가 어느 때는 컨센서스보다 올라와서 시장이 좋고, 어느 때는 컨센서스보다 안 좋아서 시장이 좋고, 이게 되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래서 통한채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일단 이거 지금 상태에서는 통한채 많이 발행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외평채 같은 경우는 정부 자체에서도 어떻게든 환율 잡으려고, 아니면 뭐 환율 올라가더라도 최대한 느린 속도로 올라가게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1월 달에 조금 환율 진정되려나? 이런 거 기대해 볼 수 있겠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당장 1월 2일에 3조 원을 발행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발행한 게 6조 규모거든요. 근데 12월 한 달 동안 발행한 거의 절반을 하루 1월 2일 날 통한채를 발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환율 진정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또 1.2조 규모, 그리고 13일, 8일, 15일 계속해서 8천억, 1.2조, 2조 엄청 큰 규모로 중순까지 빠르게 지금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한채 정례 입찰 계획을 보면은 이거 어떻게든 25년 연초에 환율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겠구나, 이 환율 잡겠다는 의지가 이제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감안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증시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환율의 개입이 생기면서 환율이 안정화가 되고 우리 시장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또 조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도는 그냥 알고 계시면은 투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대주주 양도세, 바이오 상위주의 금융투자가 물량 맡아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 물량 다시 던져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프로그램 매매 추이. 근데 이게 코스닥은 아니고 코스피 쪽에서, 코스피 쪽의 종목들, 셀 기업들 먼저 전기차 쪽으로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그거는 아마 돈이 갈 곳이 없어서 간 걸 수도 있어서, 또 아니면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뭐 이 정도로 보는 거라서 의미를 너무 부여하지 말고, 대신 주도주로 선택됐는지 아닌지 그 여부만 먼저 판단하는 데 집중한다. 그래서 지금 그냥 시장이 안 가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면밀하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를 확실하게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제가 장중에 베타제 브리핑으로 조금씩 남겨드렸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마감하면서 10시 20분, 10시 40분, 11시 10분 이렇게 시장의 흐름도 정치 이슈로 지금 눌렸다라는 거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오늘 알려드렸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종합지수 보면은 그냥 재미없어요. 다만 기대하고 싶은 거는 요
8월 5일의 저점을 나름대로 지지 포인트로 가져가려고는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다음 주에 당장 반등 시도라도 해주면 어떨까? 그리고 25년 들어서 쭉쭉쭉 올라가지면 참 그림이 좋아 보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지금 눌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만 뚫어준다면 제가 원래는 2490포인트를 굉장히 의미있게 잡는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요 저항 구간이 일단은 한 2460포인트 50포인트 이렇게 맞물릴 것 같거든요. 한 2460포인트 70포인트 되겠죠. 여기 정도만 이렇게 안착을 해주면 진짜 이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기대감 코스피에서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코스피는 엄청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도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걸로 저 나름대로 추이를 가지고 있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200일선 저항 받았다가 그냥 적절히 눌림 받고 21선 지지받고 있네요. 그럼 이거 200일선만 뚫어준다면, 9500포인트만 뚫어준다면 제약바이오가 진짜 주도주네,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여기를 못 뚫고 지지부진한데 갑자기 반도체나 이천지나 뭐 로봇, 화장품, 의료, 미용기기 막 이런 게 올라온다. 그러면 또 새로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665포인트에 안착을 했는데 그래도 이거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눌리고 있는 정도라서 오늘 저점을 깼으니까 뭐 조금 더 추가가 나오는 것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다음 주에 당장 매수세, 정치 이슈만 없으면 매수세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목표치는 21선만 올려주면 기분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항 라인 대충 이렇게 잡아본다고 하면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700포인트, 결국에는 코스닥은 700포인트만 뚫어주면 될 것 같다.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렸으니까요. 그래서 700포인트 넘어서는 게 추세 반전의 키가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코스닥 빠르게 700포인트 안착하는 거 기대해 보자. 이렇게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뭐 업종별 수급은 그냥 시장 흐름 따라서 쭉쭉쭉쭉 그냥 가려고 하다가 시장 이슈로 밀렸다, 이렇게 다 보이죠. 나름대로 그냥 종목들 다 괜찮았는데 이거 그냥 한 방 얻어 맞아 버리니까 그냥 투심이 확확 꺾여 버린 겁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보면은 뭐 특이 종목은 이제 알테오젠이 가장 특이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1300억 한 방에 들어왔죠. 근데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뭐 리가켄 바이오 같은 종목도 100억이나 들어왔어요. HLB는 뭐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알테오젠, 리가캠, 그리고 펩트론 정도의 개인 매수세, 그러니까 올해 상승폭이 큰 종목일수록 개인의 매수세가 도드라졌다. 뭐 삼천당 제약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냥 엿보기를 한번 해봤고,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오늘 230억이나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오늘 별로 재미없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업종의 특이점이 조금 있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잡아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의 호흡은 산다고 그날 바로 땡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투매가 나오는 거, 개인 투자자가 지금 반대 매매 아마 이천지에서 계속 나가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천지가 반등을 못하고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반대 매매든 아니면 투매든 뭐든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걸 그냥 외국인은 매집의 개념으로 받아주고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외국인이 잡아준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간에 쇼커버가 들어온지 봐야 된다. 지금 이천지의 강력한 반등 시그널은 결국에는 기간의 쇼커버. 쇼커버를 하는 이유는 뭐죠? 이제 더 빠질 데가 없다, 다 빠졌다, 이렇게 판단하면 쇼커버 나오겠죠. 그래서 이천지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오늘 LG엔솔이 그래도 나름 저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LG엔솔이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번에 LG엔솔이 200일선을 뚫어간다, 38만원을 돌파해서 안착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천지 조금 긴장감 풀고 투자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추이를 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비중 많이 줄여놔서 이제 언제 들어갈지 보고는 있거든요. 결국에 이천지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할지, 언제 큰 비중을 들어갈지 고민은 하고 있다. 그 전에는 뭐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아니면 뭐 화장품, 뭐 로봇, AI, 엔터, 게임 막 이런 다른 종목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딱 수급이 들어올 때쯤에, 딱 힘이 실 때쯤에 이천지를 아마 힘있게 한번 건드려 보지 않을까, 요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오늘 나쁘지 않았죠. 이오테크닉스라던가 한미반도체, PSK 최근에 안 무너지고 지금 추세를 돌리려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못 간다 뿐이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진짜 억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 주가 위치에 있을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은 시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SK 하이닉스에 관심이 있거나 매매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편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부장이 먼저 움직이고 삼성전자도 나중에는 따라 움직일 겁니다. 뭐 근데 삼성전자가 한 2월 초 중순까지는 엄청 의미 있는 상승 보인다? 그거는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이 정도의 경계적인 이야기까지도 들어보고, 오늘 전간방 보면은 하락 종목 진짜 많았거든요. 오늘 하락 종목 2,000개 넘어가지고 그냥 웬만한 분들이면 진짜 지겹다, 재미없다, 그냥 뭐 또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갔을 하루였다는 거.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당장에 다른 거 없습니다. 혹시 주도주가 바뀌나, 주도주가 어느 쪽으로 갈지 이런 거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원에서 24년도에는 알테오젠, HLB 이런 종목들이 대장이었으면 25년 들어가서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이스 혹은 CMO 관련주, 바이넥스, 에스티팜 혹은 줄기세포나 뭐 카티치루제 이런 쪽으로 또 주도주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주도주가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런 것들 체크해 보셔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 표결인데 그 여파가 월요일날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보고, 그리고 진짜 시세는 아마도 목요일날 나올 건데, 월요일날 혹시 주도주의 윤곽이 드러나거나 돈이 들어가는 모습이 노후 쪽으로 나온다면 아마도 포트폴리오를 목요일날 하면은 이제 갭이 떠서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보통 연초에 갭 떠서 그냥 확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해마다 다르지만 보통, 아니면 뭐 하루 이틀 눌렀다가 또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연초에 계속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지금 주가 단에서 우리 시장을 계속 누르지는 않겠죠. 계속 누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 이슈가 연말에 조금 봉합이 되고 뭐 추경 편성 얘기도 나왔으니까 추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날 혹시 또 큰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큰 대응 여러분도 주말 내 시간 보내시면서 나는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25년을 준비할 것인가, 이런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뭐 계속 강세 보이고 이랬으면 편안하게 넘어가도 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긴박한, 긴밀한, 타이트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일요일 8시 라이브에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